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유리하고 또 야당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써온 사실이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요. 계속 터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신 진성준 의원님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아, 예, 네. 영광입니다. 제가 출장 나와서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진성준 의원실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이 굉장히 좋네요. 뭐 좋은 건 아니죠. 다 똑같은 방인데요. 뭐. 다 똑같은 방인데 어떤 방은 들어가면 살짝 지저분한 방도 있는데 이 방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 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먼저 급파된 데가 있어요. 상임위가. 네. 운영위원회에 갑자기 오늘 예. 긴급 투입이 되셨는데요. 예. 오늘 아침 회의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예.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현안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또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세 비서관들이 역시 이재만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서 네. 파행이 되었죠. 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결백하다면 국회에 나와서 왜 당당하게 해명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것을 국민에게 속 시원히 밝혀야 될 국회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청와대를 비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한사코 출석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오전 회의 내내 저도 지켜봤는데 새누리당은 완전히 수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야당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부 방어하는 이런 태세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그렇게 막 그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증인칠성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아주 그 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청와대가 자신만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뭐 여러 차례 그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이 적기다 그만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랄까요. 그분은 그것이 자기의 국가를 위한 소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이미 그 소명을 다하기에는 역량 부족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불가능해진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러나야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이 유임 지시를 한 게 아닌가 또 여전히 신임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강력하게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무조건 검찰의 수사, 면피 수사를 앞세워서 네.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자료 보고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뭐 늘 나라 걱정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료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 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예.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가 걸러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입을 통해서 오늘 확인이 좀 됐는데요. 네. 오후에도 질의하시는데 네. 오후에 첫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하실지 팟짱 청취자들에게만 살짝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제 정윤의 문건을 최초로 보고받았던 것이 1월 6일 당일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김기춘 실장은 이것이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것부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측근 비선 실세가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흔들려고 했고 또 국정과 관련된 여러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건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가받지 않은 민간의 권력이 네. 국정을 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임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은 허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부터 네. 짚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결국 종합해보면 이 문제는 박지만이 오히려 권력을 농단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박지만은 대통령의 동생이긴 하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의 행정관에게 또는 비서관에게 문건을 요청해서 받고 네. 또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네.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무려 17건이나 되는 문건이 박지만 측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에 박지만은 단 한 번도 청와대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청와대 문턱은 넘어간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의 측근이나 비선 실세를 통해서 청와대의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비서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그 오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다가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참 이상한 이상한 나라다. 그리고 참 이상한 청와대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도 해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또 민정수석실이 회유를 했다는 거고 이 사건 때문에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거나 뭐 얘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참 국민적 시각에서는 답답한데 야당 의원이시니까 네. 세게 국민적 의혹을 오늘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게 벌써 이제 3년 묵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3년 묵은 이슈인데 이게 여전히 현안처럼 돼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2012년 대선 때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유리하고 또 야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달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우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네. 이것은 우리 군대가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군대가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특별히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과거에 우리 군대가 정치에 개입해서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 쿠데타의 역사적 과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이버상에서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인 만큼 사이버상의 쿠데타다 이렇게 불러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헌정 질서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 역사가 이거를 방치하고 나면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그것이 설령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헌정 질서와 역사를 위해서 뿌리 뽑겠다고 하는 각오를 보여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사코 자기 책임, 자기 부담을 이렇게 벗기 위한 면피용 수사 또 면피용 재판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또 분노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헌정질서 근본을 뒤흔든 사건이고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도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앞서 그 정윤회 씨 의혹과 똑같이 책임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정권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법률에만 다 모든 것을 그냥 재판에 또 검찰 수사 이렇게 넘기는 이런 국면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결과 그 판결문을 보면 이 작전에 참여했던 부대원들이 매달 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비밀 카페를 개설해 놓고 그 다음에 돈도 받고 이게 실질적으로 군사 작전의 하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이버 사령부는 그 조직 자체가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전쟁 용어로 규정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 작전을 정치에 활용했고 또 선거 시기에 벌임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군의 직할 부대였고 그리고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원 또 부대 지휘관으로서 이런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면 이것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렇게 다뤄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사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 형법이 규정한 대로 하면 엄격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의 보통 군사법원이 그런 어마어마한 헌법 위반 사건을 저지른 사이버 사령관 두 전직 사령관을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선고유예로 봐주기 한 것은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단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탄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야당 의원으로서 판단하시기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줘 버리고 또 선고유예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유야무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면 없었던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한미 FTA에 반대하는 야당을 무조건 비판해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 비판해야 된다. 그리고 무상급식 주장하는 박원순 후보도 비판해야 된다. 뭐 이게 뭔가 굉장히 타깃이 분명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것은 사이버 전쟁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주적이 분명한 작전을 수행했던 것이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지시받은 사이버 심리전단의 부대원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묻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530 단장이라고 하는 사이버 심리전 단장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리고 또 이것을 묵인한 사이버 사령관들에 의해서 계속 작전이 시행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저질렀는가.
예,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따라서 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정치 개입을 위한 군사작전,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네. 정권 차원의 기획과 음모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번 판결문에도 그 일단이 드러납니다마는 네. 기왕의 국가정보원이 거기도 똑같은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대선에 개입해서 댓글 활동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연계했다라고 하는 단서가 드러났어요. 네. 그것은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이 네. 전임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습니다. 내곡에서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네. 또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기 바란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네. 사이버 사령부에 왜 내곡동 국가정보원이 등장하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등장합니까? 네. 이것은 이들이 국정원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단서이자 정황 증거입니다. 네. 그런데 군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판결문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네. 따라서 정권 차원의 큰 조직, 하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 네. 또 하나는 우리의 군사조직인 국방부의 네. 그 직할부대인 사이버 사령부가 네. 서로 공조하에 대선에 개입하고 네. 정치에 개입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건 정권 차원의 음모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곡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국정원을 표현하는 은어로 통칭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곡동 어디라는 겁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내곡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그 국정원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의 기획과 음모로 진행된 투트랙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530 단장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 부대원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면 도대체 누구의 비호가 있었다고 의원님은 보십니까? 530 단장은 이 작전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고 네. 그 위에 그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꼼꼼하게 작전 지침을 주고 네. 또 결과도 개선시킬 것을 계속 주문한 게 사이버 사령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 보면 네. 연재욱 사령관은 물론 옥도경 사령관도 두 번씩이나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보고받으면서 네. 오탈자를 가려내고 네. 문안을 수정하고 하는 꼼꼼한 수정 작업을 벌였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받고 끝나는 문건이라면 스스로 그것을 고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레이저 포인터도 집어던졌다고 하는데 네. 이건 틀림없이 사령관 윗선에 상부에 보고해야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보고서 수정 작업을 꼼꼼하게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국방 사이버 사령부보다 더 상부는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관은 그 작전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죠. 네. 장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되는 문건은 블랙북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죠. 네. 그렇게 수정된 보고서가 어디로 갔다라는 네.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건이 터져서 네. 국방부가 자체 군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때부터 우리는 안 된다. 네. 이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네. 이걸 거부하고 한사코 군 검찰의 수사에 맡겼던 거죠. 그 결과가 네. 이렇게 부실 수사, 미진한 수사, 네. 또 결과적으로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 판결 예. 이런 걸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관진 국방장관도 상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만 보고받고 끝내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투트랙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이 사건 그렇다면 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네.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정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설령 그런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그 군을 지휘하는 네. 대통령이 그 군의 직할 부대가 움직였던 것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저는 형사적인 책임은 몰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면 대통령의 책임도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실제로 그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사건, 3년 묵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거든요.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의혹이 계속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국민들한테는 계속되는 사건으로 기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선 군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해서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도입이 되어서 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가능한데 네네. 이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 문제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지금 그야말로 일선의 실무자선에서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윗선, 이를테면 국방부 장관, 네. 또 청와대에 이르기까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 그렇지만 이것 역시 여당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까? 힘의 부족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계속 이게 수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가는 것 같은데,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이 응할까요? 절대 응하지 않겠죠. 예, 그 권력의 정통성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국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사령부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네. 국민은 영원한 것이고 또 역사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어떤 정권도 흠결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흠결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역사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역사 의식을 저는 새누리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큰 혜택을 입었고 그 결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와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헌정이 중단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권력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을 하야하라거나 또는 뭐 당선이 무효이니 물러나라거나 이런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역사를 위해서 진실만은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정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고 역사를 위해서 결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 촉구를 새누리당이 그 역사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런 결단을 한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도 깃털만 수사하고 몸통은 손도 대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또 그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이것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이 결국 급기야 정윤회 파문까지 일으키다니 이래서야 이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회의감이 국민적으로 이렇게 쭉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자, 이 국면에서 뭐 운영위도 또 회의를 들어가시고 또 이제 국방위 소속이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이 국면에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해법 여기서 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정윤회 씨 파문은 정윤회 씨 파문대로 또 이 사이버 사령부나 이 댓글 의혹 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통령이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네. 드러난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라.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그럽습니다. 안쓰러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그런 정권 차원의 정통성에 문제가 되는 결정적 하자가 드러난다고 해도 네. 대통령 그만 물러나라 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임기는 보장해서 자기 임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은 배려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그런 부담을 가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네. 그러면 그럴수록에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을 뒤로 돌려놓는 이런 우를 범해야만 하거든요. 실제로 대통령 선거 직후에 국정원 사건 때문에 1년 내내 이 정권이 시달렸고 네. 그 뒤에는 사이버 사령부 사건 때문에 네, 또 시달렸고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 터지고 이번엔 또 정윤회 사건이 터지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채 2년이 안 됐는데 네. 이런 사건들을 수습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권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레임덕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거 정권 말기적 현상 아닙니까? 네.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의 핵심 비서들이 비선하고 연결돼가지고 문건을 유출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걸 모두 다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해야만 네.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하겠다고 했던 그런 초심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올해 3년 차에 돌입을 했는데 지난 2년을 복귀해 보면 말은 화려했지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복지는 후퇴했고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사이버 사령부 사건과 관련돼서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재판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수사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이외에 조금 더 밝혀져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쟁점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글쎄 지금까지 얘기된 것으로도 뭐 충분히 핵심적인 문제들은 다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과 군이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란 말이죠. 네. 이거는 정권 차원의 기획과 의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만큼 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이버 사령부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군사 조직 자체가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인 만큼 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 또는 사후 결과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사이버 사령부가 단독으로 작전을 벌인 게 아니고 국가정보원과 연결되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가 수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이번 판결문에도 그 일단이 드러났고 제가 누차 주장했던 것이지만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은 국가정보원이 실행했던 심리전 교육에 파견 나가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난 일이죠. 네. 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연계되어서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더 드러나야 될 문제다. 근데 여기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네. 그 빙산의 일각처럼 단서만 드러났을 뿐이다. 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빙산의 일각밖에는 드러난 것이 없고 이것도 사실 정권이 박근혜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도 계속 파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국민적 의혹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참 권력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도 그렇고요.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상태인데요. 의원님 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관진, 이명박 두 사람, 김관진 장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나 어떤 그 잘못이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두 사람의 법률적 책임의 문제는 수사를 해서 드러나야만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런 법적 책임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는 수사해야만 드러날 것인데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특검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그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드러내야 하고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 현실 안에서 언제쯤 벌어질 수 있을지 참 굉장히 꿈 같은 얘기는 아닌가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 구름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구름에서 빨리 내려와서 현실 속에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 그리고 수사, 조사, 그리고 처벌까지도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좀 고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마이뉴스 팟짱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전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답답해도 언젠가는 서방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놓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